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다 보면 부부가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인 중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약 17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은 남편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2009년에 어머니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았고 2012년에 이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남편의 어머니가 1억 원을 지원했고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6,500만 원도 공사대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대금 약 2억 3천만 원은 대출을 받은 후 건물 신축 후에 발생한 임대 수입으로 충당됐습니다. 이후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서 이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남편 측은 토지와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신축 건물 역시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금 1억 원으로 지어진 것이므로 자신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아내 측은 6,500만 원은 함께 형성한 것이므로 이혼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특유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 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재산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약 17년이라는 혼인 기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혼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었고 가사와 자녀 양육도 분담했습니다. 특히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부부가 함께 번 돈 6,500만 원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신축 후에는 건물의 임대 수익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이 충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건물 관리 등에 관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아내가 남편의 특유 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면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는가입니다. 특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과 그 재산을 배우자와 절반씩 나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은 해당 재산을 누가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분할 대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가 남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남편의 어머니가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남편 측의 기여가 더 컸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아내의 소득 활동과 가사 및 양육, 건물 관리 등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과 양측의 나이와 직업, 그리고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남편 70%, 아내 30%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정산금은 4억 2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혼인 기간이 짧아도 일방이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나 상속받은 시점부터 이혼할 때까지의 기간이 짧다면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 이후 누가 관리했는지, 그 유지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업주부도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직접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상대방이 경제활동이나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절반으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취득 경위와 각 배우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해당 재산이 누구의 명의인지에만 집중하시기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상속과 부동산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의 흐름, 배우자의 기여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혼 이후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신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